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감독 선임에 대해서 들어가 보면 일본 같은 경우에 이제 모리아스 감독 8년 동안 하고 있고 물론 뭐 중간에 저기 요철은 있었지만 그래도 팬들도 또 협회도 지원을 해줘서 계속 가고 있는 거고 이번에 스페인 감독 같은 경우에 보니까 유소년 그 19세 이하 또 21세 이하 대표팀 감독하면서 나중에 다시 이제 그 선수들 데리고 성인 대표팀 감독으로 와서 지금 월드컵 우승까지 했고 그 과정에서 또 성적이 굉장히 좋았고 감독도 좀 키워야 되는 거 아닌가 체계적으로 우리도 이제 물론 이제 감독풀이 꽤 있긴 합니다만 뭔가 국가대표 A팀을 위한 감독은 이렇게 좀 준비시켜야 한다. 이렇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은 안 드시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그러니까 행정적인 부분에서 중요한 이슈가 있고 저는 지도자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굉장히 정확한 지적이고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월드컵 우승한 스페인이 델라포인테 감독이라고 이제 유소년, 청소년부터 계속 해가지고 올라온 분이에요. 현대 축구에서는 과거랑 달라진 게 뭐냐면 선수들이 과거하고 다릅니다. 과거에 그러니까 80년대까지만 해도 프리미어리그 선수들은 집에서 옆집 팬이랑 같이 나와가지고 같이 버스를 타고 경기장 가서 경기를 뛰고 같이 퇴근을 하고 이러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웃 중에 한 명이었어요. 네. 근데 21세기 들어서 축구 산업 발달을 하면서 선수들이 버는 돈이 어마어마해지고 이제 지금의 선수들은 웬만한 셀럽 이상의 그런 특별한 대우를 그렇죠. 받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분들도 선수들하고 소통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특히 선수들을 설득시킨다는 것이 정말 뭐 기술적으로 전술적으로 우월하다거나 아니면 커리어적으로 아니면 인성적으로 확실한 장점이 있거나 해야 되는데 그래서 실패하는 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클럽도 그렇고 대표팀 같은 경우로. 근데 일본하고 스페인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선택을 했어요. 어릴 때부터 함께 성장을 해온 감독님들한테 성인 대표팀까지 맡겨서 그렇게 관계를 좀 풀어가는 방법을 택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 감독들이 사실 무명이잖아요, 상대적으로. 네. 왜냐하면 연령별 대표팀 감독을 오래 한다는 것은 그만큼 콜이 없었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협회에서는 엄청난 돈을 주면서 붙잡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미래에 자기가 뭐 지금 내가 19세 감독이라면 23세 아시안게임, 뭐 올림픽, 뭐 A 대표팀 이걸 보고 이제 가는 건데 일본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 그걸 좀 지켜줬어요. 이 모리아스 감독이 청소년 대표팀 또 올림픽 대표팀 감독을 하면서 원래 차세대 감독으로 2022년 월드컵 준비를 하기로 내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외국인 감독이 러시아 월드컵을 앞두고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감독을 선임을 해야 되는데 어차피 모리아스 감독이 맡게 되어 있었으니 그럼 모리아스를 내세우자. 그런데 만약 이번 대회 성적이 안 나온다. 그러면 이렇게 공들여서 키운 감독이 나가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일본 축구협회에서는 전무였죠. 그분이 임시로 감독을 맡아서 실제로는 모리아스 수석 코치가 다 했지만 그분이 얼굴마다 방패막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회 끝나고 정식 감독 취임을 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거든요. 스페인 같은 경우도 델라푸엔테 감독이 정말 새로운 신화를 쓰고 있고 근데 우리 대표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뭐 2014년에 홍명보 감독 네. 런던 올림픽 사실 올림픽 동메달을 딴다는 것은 엄청난 성과거든요. 네. 사실 이제 제가 단장을 오래 하면서 네. 감독을 선임하는 역할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사실 감독을 뽑으려면 정말 힘들어요. 되게 힘들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프로팀 감독을 뽑는데도 힘든데 대표팀 감독을 뽑는 데는 얼마나 힘들까. 근데 저는 지금도 가끔 이렇게 지도자들하고 만나서 어쩔 때 저를 술을 못 먹으니까 골프를 이렇게 쳐가지고 그 사람의 습성도 이렇게 보고 그렇습니다. 근데 정말로 우리가 P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꽤 될 거예요. 제가 확인을 안 해봤지만 몇십 명, 몇백 명 되는데 그분들 중에서 사실은 감독을 뽑으려 그러면은 사실 감독을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될지도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번에 제가 화성에서 사실 여기 오기 전에 제가 화성에서 사무국장, 단장 자리가 없어서 제가 사무국장을 한 1년 정도 하면서 차두리 감독을 사실은 제가 데리고 왔어요. 뭐 처음에는 다 반대했습니다. 차두리 감독 데리고 오니까 초짜냐 뭐냐 뭐 난리가 났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뭐 지금 화성시장님이 다른 구단주니까 선택을 해서 했지만 근데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도 굉장히 좀 두려웠습니다. 정말 초짜고. 근데 저는 확신이 있었던 게 뭐냐면 보니까 이 친구가 저한테 얘기하는 게 급여 얘기는 안 합니다. 연봉 얘기는 안 하고 자기 군단 꾸려달라는 거예요. 6명. 저희가 데리고 오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좀 좋았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표팀도 지금 맨날 이렇게 땜빵식으로 하지 말고 우리가 임시 감독 얼마나 많았습니까? 김동훈 감독 해 누구 해 엄청 많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사실 감독들도 관리를 해야 돼요. A안, B안, C안, D안까지 해서 정말 우리 대표팀의 감독이 맞는지 뭔가 저는 그게 축구협회에서 전력강화실에서 해야 되는 전력강화 위원장이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맨날 땜빵이에요. 뭐 누구 감독 없으면은 맨날 누구 최강희 감독 데리고 와, K리그에서 감독 잘하는 사람 데리고 와. 저는 홍명보 감독이 좀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감독을 안 하고 그냥 저 축구협회 전무이사를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소중한 자원이었잖아요. 그 영원한 우리가 리베로였고 정말. 근데 그렇게 해서 지금 일본 축구협회에서도 전무이사했던 사람이 지금 회장이 됐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런 인력풀이 굉장히 없다라는 거. 그리고 축구협회에서도 그런 인력풀을 굉장히 좀 세심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 A안, B안, C안, D안 가지고 해서 그런 게 없었다라는 게 저는 조금 너무 주먹구구식 아니었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지금 그 어떻게 보면 일본은 대표팀 감독이 그 선진 축구를 접목해가지고 애들 뭐 가르치고 또 좋은 성적을 내고 그러면 그 23세 대표팀 감독이 그 축구를 똑같이 해요. 선수들하고 같이 똑같이 해서 그러니까 선수들이 적응을 좀 빨리 하는 거지. 거기서 대표팀 올라가더라도. 근데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연령별 대표 감독들이 진짜 어떻게 보면은 갈 데가 없어서 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다가 또 하다가 프로 감독에서 오파하면 또 가고 또 나와서 또 연령별 대표 쪽에 또 다시 가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말 지도자를 키우고 투자를 한다면은 연령별 대표팀한테 투자를 해야 돼요. 근데 그만한 금전적인 조건을 안 해주니까 프로젝트에 돈을 많이 주니까 그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지금. 그게 굉장히 저는 심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대접을 해주고 거기서 연령배들 키워서 우리가 시간을 또 기다려주고 그런 게 없이 당장의 성적 가지고만 감독의 평가를 하고 그러니까 그게 좀 가슴이 좀 아픈 것 같아요.